제가 이 198번에 있는 청문 대상을 지난번 시간에 했는데 이것을 오늘 또 하는 그 추세로 보면은 내년도에 분명히 출제될 것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그렇게 돼요. 제가 생각도 안 했는데 이렇게 자꾸 보게 되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알다시피 오늘 뭐를 했어요? 최종 발표를 했죠. 발표를 했는데 90명이 합격을 했어요. 최고가 78.37, 최하 90등이 53.5예요. 그래서 딱 90명이 합격을 했는데 관세법 그 평균 점수가 40점 얼마가 되고요. 나머지의 경우는 세 과목의 경우는 뭐 23점, 뭐 29점, 뭐 28점 그래요. 그러고 그 90명 합격자의 평균 점수가 60.25인가 그래요. 해서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요, 이 2차의 경우 가장 점수가 나쁜 과목이 관세법이었었어요. 관세법이었었는데, 뭐 요즘에는 좀 그렇지는 않고요. 이 관세율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2차의 경우 발목을 좀 잡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관세법이 제일 좋고요. 그 다음 관세평가, 그 다음에 무역실무, 관세율표 이러한 식으로 해서 과거에는 관세율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점수가 좋았고 네 번째가 관세법이었었어요. 그래서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작년도 시험보다는 훨씬 쉬워서 제가 예측을 했던 부분이 작년도가 149명이 합격을 했는데 그거하고 똔똔 아니면 그거보다는 좀 더 합격하지 않을 거 아닐까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어요. 완전히 빗나갔다는 얘기는 뭐 시험을 봤던 수험생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좀 쉬웠다라고 했는데 말로 쉬운 것이지 실제 쓴 것은 정확하게 그만큼 안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대충 알았지 출제위원이 요구했던 답안을 못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던 지금 형태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아는 거예요. 다 공부했어요. 근데 실제 쓸 때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돼요. 정확하게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도 대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요. 뭐 그 얘기는 수업 중에 수없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겸허하게 그냥 성실하게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지 입으로 정리를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 올해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수험생들을 만나면서 잘 봤느냐 했더니 굉장히 좀 잘 봤다 해서 뭐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작년도 비해서 문제라든가 또 실제 시험을 봤던 수험생을 대상으로 이렇게 쭉 예측을 하건대 좀 많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이번에 그렇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60점 이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58점, 59점에 거의 분포가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럼 60점 이상인 경우에 밑에 60점 못 맞은 그 분포에 있는 사람들 60점 이상이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90명이 아니라 한 28명 내지 25명에서 40명 정도 평균 60점 이상 그 이하는 뽑지 않았을 때 90명 뽑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4.5, 90등이 결국 54.5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분포도 보면은 항상 그 부분에 많이 그 분포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만 어떻게 받으면은 뭐 충분히 합격하는 거고 또 60점이 넘지 않고 58점, 59점 몇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뭐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합격하지 않을까.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그 의무적으로 90명이 뽑는 그러한 추세의 경우는 이제 뭐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 하면은 제가 볼 때는 한 40명 정도 나오면 많이 나올까 뭐 그러한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수험 번호를 보니까 그 1 앞에 1이 있고 2가 있는데 4가 아마 그 세관 공무원 중에서 20년 이상이 된 사람은
그 두 과목을 면제해주고 두 과목을 시험 보는 그러한 수험생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그 조사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 4번 때의 그 합격자가 한 5명 정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6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뺀다라고 하면은 뭐 예년보다는 훨씬 합격을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요 꾸준히 해서 정리를 한다면 이거 시험 붙기 굉장히 쉬워요. 그런 이제 염장질리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성실하게 입으로 하지 않고 요 몸으로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붙을 수 있는 그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부터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이냐, 잊어먹지 않게 정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2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기본반에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2차 강사의 경우는 특히 관세 부분 1차 공부를 했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는 그 부분이 되는데 2차 강사의 경우는 이러한 부분 중요하다. 어떻게 외울 것이냐라고는 난 방법론까지는 알려주고 그거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임의적인 그런 선택이에요. 그것을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청문제도가 어떻다 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뭐 증거를 조사하는 것으로서 뭐 통독해봐야 그것은 1차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대상이 여러분들이 하나 쭉 해서 그것을 나누면 한 13가지가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나올 테니까 분명히 정리하셔. 그거 누구나 다 해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이 있다. 방법론은 저는 제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제시를 하는데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 1차는 강사 목이고요. 2차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얼만큼 공부를 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 싸움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처럼 2차 공부를 1차 공부처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신 그 수험생 경우는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니까 하여간 잘 한번 생각을 해서 내년도 요때쯤에 분명히 이제 뭐를 한다 합격자 발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나도 그 안에 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요거 한번 정리를 하는데 여러 번 정리해요. 계속해서 시험 볼 때까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요 한번 정리를 해서 내가 숙제를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론을 갖고 자꾸 싸움을 하다 보면은 금방 머릿속에 넣어요. 그거는 전혀 있지 않으니까 그러한 식으로 해서 뭐 관세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의 경우도 분명히 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